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영희의 눈이 떠졌다. 2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어떤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68세의 몸이지만 아직 하루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이 욱신거렸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관절염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별다른 내색 없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 속 얼굴에는 2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살아있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친 사위 태현이 놀란 듯 물었다. 새벽 운동을 나가려던 참이었나 보다. 응, 빵은 새벽에 구워야 제맛이 나거든.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요. 태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왠지 어색하게 들렸다.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라는 호칭도 어색해했던 사위가 언제부터인가 부쩍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괜찮아, 이렇게 25년을 해왔는걸.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12월 말의 서울은 혹독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녀만의 것이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영희 베이커리에 도착했을 때는 4시 10분이었다. 25년 전 남편 병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시작한 이 작은 제과점은 이제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영희 베이커리 없으면 우리 동네가 아니야. 단골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실제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호흡했다. 아침 출근길 샌드위치, 아이들 간식용 도넛, 생일 케이크, 명절 선물용 쿠키까지. 전기를 켜고 오븐을 예열하며 영희는 오늘 만들어야 할 빵의 종류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식빵 20개, 단팥빵 30개, 크림빵 20개, 소보루빵 15개.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야 하는 정성스러운 작업이었다. 반죽을 시작하며 영희는 자연스럽게 옛 생각에 잠겼다. 초보 시절에는 반죽이 잘 안 되어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딸 미나가 중학생이던 시절 엄마 손에서 밀가루 냄새 난다고 투정을 부렸던 일도 떠올랐다. 그때는 서운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때 미나는 지금 32살이 되어 결혼까지 했다. 사위 태현은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남자였고 외손자 준호는 올해 5살이었다. 첫 반죽을 치대고 있을 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영희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조깅을 나온 김 사장이었다. 근처 철물점을 운영하는 그는 15년 단골이었다. 습관이라서요. 김 사장님도 부지런하시네요. 저야 운동이라도 하지. 영희 씨는 진짜 대단해요. 25년을 한결같이. 뭘 대단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걸요. 겸손하게 답하며 영희는 계속 반죽을 치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이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주는 일이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영희 씨 사위분이 어제 우리 가게에 왔었어요. 태연이가요? 뭔 일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이 동네 재개발 언제 시작되냐? 보상은 어느 정도 나오냐? 김 사장의 말에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재개발, 태연이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 아, 그런가요? 혹시 이사 준비하시는 건가요? 영희 씨까지 가시면 우리 동네가 정말 썰렁해질 텐데. 아니에요. 저는 갈 곳도 없고 여기가 좋아요.
김 사장이 떠난 후에도 영희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최근 태현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며칠 전에는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니 어제는 재개발 얘기를 알아보고 다녔다니. 설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6시가 되자 첫 번째 빵들이 오븐에서 나왔다. 갓 구운 식빵의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마음이 편해졌다. 6시 30분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 2분이 들어오셨다. 영희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식빵 하나만 주렴. 네, 할머니. 따끈따끈한 거 드릴게요. 영희야, 내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다른 데서 사 먹으면 영 맛이 없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2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갔다. 점심시간에는 샌드위치를 찾는 직장인들로, 오후에는 아이들 간식을 사러 온 엄마들로 가게가 북적였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남은 빵들을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하며 영희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풍경을 바라봤다. 25년 동안 매일 걷던 이 길, 하나하나 기억이 서린 이 동네가 정말 재개발되는 걸까? 그리고 태현은 왜 그런 걸 알아보고 다닐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나가 마중 나왔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밥 차려놨어요. 고마워. 식탁에 앉으며 영희는 태연에게 물어보려다 말았다. 괜한 의심일 수도 있고 가족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 25년간 지켜온 이 평온한 일상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연초라 손님이 많지 않았던 데다 무릎이 유난히 아파서였다. 거실에서는 태현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무릎이 좀 아파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영희가 소파에 앉으려 하자 태연이 얼른 일어나 부축했다. 예전보다 부쩍 친절해진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어색했다. 어머니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요즘 관절 치료가 많이 발달했다던데요. 괜찮아, 파스 붙이고 쉬면 나아질 거야. 그래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서. 태현의 세심한 배려에 영희는 감동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결혼 초기에는 인사도 어색하게 하던 사위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이유가 궁금했다. 태연아, 요즘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나가 농담조로 물었다. 그냥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맞아, 우리 남편 참 효자야. 미나가 만족스럽게 웃었지만 영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태현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진중한 표정으로 시작하는 태현을 보며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좀 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무슨 얘기야? 제가 좀 말이에요.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사시면 어떨까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제과점을 그만두라는 얘기였다. 갑자기 무슨...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시는 게 몸에 얼마나 무리가 되겠어요. 미나도 남편 편을 들었다. 엄마, 태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엄마 걸음걸이만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그 가게는... 알아요. 엄마 25년 동안 정성으로 일구신 곳이라는 거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제과점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희망이었고, 미나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살라는 거니?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손자도 돌봐주시고 저희가 다 모실게요. 태현의 말에 영희는 서글픔을 느꼈다. 자신을 돌봐줄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 요즘 개인 제과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 동네는 괜찮아 단골분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수익성이 예전만 못할 텐데요. 태현이 구체적인 경영 상황까지 언급하자 영희는 당황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수익이야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대체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쓰러지지 않을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의지가 서렸지만 태현은 계속 압박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벌써 68세이신데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태연아, 미나가 남편을 제지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익성, 경쟁력, 현실적으로. 차가운 단어들이 25년의 추억과 정성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제과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즐겁게 반죽을 치댔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힘들게 느껴졌다. 영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안 되지. 우리 영희가 아프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 박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뭉클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태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며칠 전부터 그는 영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무릎을 만지면 많이 아프세요. 허리를 펴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매출은 어떠셨어요? 어느 날부터 태현은 노골적으로 장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냥 평소와 비슷해. 요즘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시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어머니 상황을 알아야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갑자기 매출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태현의 본심이 조금 더 드러났다. 어머니, 혹시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재개발? 네, 몇 년 후에 시작될 예정이라던데 그럼 어차피 가게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김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태현이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다던. 확정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계획은 있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태현의 갑작스러운 관심, 건강 걱정, 은퇴 권유. 모든 것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볼게. 영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2월 중순 독감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영희는 며칠 전부터 몸살기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5년간 거의 병치레 없이 살아왔던 터라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약국에서 약이나 사다 먹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새벽에는 기침까지 심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미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버텼다. 아니야. 조금만 더 견디면. 어머니, 제가 차 뺄게요. 지금 가야 해요. 결국 태현이 나서서 영희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각했다. 독감에 폐렴까지 합병증이 생긴 상황이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관리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의 진단을 듣고 미나와 태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입원이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폐렴이 꽤 진행된 상태라서요. 영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제과점을 일주일이나 비워둬야 한다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게 뻔했다. 이번 첫날 밤, 영희는 혼자였다. 미나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태현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간병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영희는 거절했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링거를 맞으며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간병하고 있었다. 죽을 떠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보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둘째 날 오후 태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나저나 어머니, 제과점은 어떻게 하죠? 벌써 이틀째 문을 닫고 있는데.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인사도 짧았는데 바로 가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섭섭했다.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김 사장님도 언제 여는지 물어보시고. 미안해, 빨리 나와서 나갈게. 어머니, 혹시 가게 열쇠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임시로라도 아니면 미나라도.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영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다. 25년 동안 오직 자신의 손으로만 지켜온 곳이었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함부로 맡길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계속 닫고 있으면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날 텐데요. 태현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다. 영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단골 손님들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괜찮을 거야. 25년 동안 쌓은 정이 있는데. 며칠 쉰다고 떠나지 않아. 하지만 장사라는 게 신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가게였다. 물론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이상했다. 셋째 날, 미나가 병문안을 왔다. 엄마,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가게 문제로 태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뭔 스트레스?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혹시 언제 여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건 기뻤지만 그것 때문에 태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미나야, 혹시 태연이가 가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유난히 가게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 매출이며 경영 상황이며.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은 태연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을 하실지. 그래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
미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영희는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태현과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제가 좀 부지 알아본 거 어떻게 됐어? 영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응, 확실해. 내년부터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더라. 보상금이 최소 5억은 나온다던데. 정말?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지금처럼 하면 돼. 건강 핑계로 조금씩 압박하고 이번도 좋은 기회야. 기회? 어머니가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더 이상 힘든 일 못 하신다고 하면서 가게 정리를 권유하는 거지. 영희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럼 명의는? 당연히 우리 명의로 넘겨받아야지. 나중에 보상금 받으려면.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하시게 만들어야지.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살 거니까 같은 거라고 하면서.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화장실로 가는 것도 잊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이해됐다. 태현의 갑작스러운 관심, 건강 걱정, 은퇴 권유. 모든 것이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었다. 25년간 새벽잠을 포기하며 일궈온 제과점이 남편을 잃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희망이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되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니.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영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대응할 방법도 생각해야 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큰 결심을 품고 있었다. 병원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며칠 더 쉬세요. 태현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이제 그 말들이 모두 가식으로 들렸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연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 좀 나아진 것 같아.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럼 제과점은 언제 여실 거예요? 좀 더 쉬다가 할게. 너무 오래 쉬시면 단골 손님들이. 걱정 마, 알아서 할게. 영희의 단호한 어조에 태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영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엄마, 우리 부산으로 가족 여행 갈 건데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을 때 영희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놓았다. 같이 가면 안 될까? 엄마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고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푹 쉬시면서 몸 추스리세요. 가족 여행. 그런데 자신은 제외되었다. 병원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우리라고 할 때 그 안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럼 언제 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2박 3일로. 그렇게 해. 영희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금요일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배웅을 나갔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재미있게 다녀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응.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참았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후 영희는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오랫동안 생각해둔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 두 번째 제과점, 기계 매각. 세 번째 제주도 펜션 구매. 네 번째 이사 준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김 사장님, 저 영희예요. 아, 영희 씨. 몸은 좀 어때요? 며칠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실은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렸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영희 씨 농담이죠? 25년이나 해오신 가게를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김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단골들도 모두 만류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박 할머니, 저 영희예요. 어머, 영희야. 언제 가게 여니? 빵이 그리워 죽겠어. 할머니, 죄송한데 가게를 접게 됐어요. 뭐? 왜? 무슨 일 있었니?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아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럼 어디 가는데? 이 동네 떠나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용한 곳에서 쉬려고 해요. 할머니의 아쉬운 목소리에 영희의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제과점 기계들을 매각했다. 25년간 함께 해온 믹서기, 오븐, 반죽기.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다. 할머니, 이 기계들 정말 상태가 좋네요. 25년 됐다고 하시는데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중고 기계 업체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성껏 사용했거든요. 이 가격으로 드릴게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은 가격이었다. 그 돈과 제과점 부지 매각 대금을 합치면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주도의 작은 펜션들을 알아봤다.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다. 사진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오션뷰 펜션 매매라는 글을 발견했다. 6개 객실의 소규모 펜션이었는데 1층에는 카페도 있었다. 가격도 적당했다. 여보세요. 펜션 매매 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어디서 보셨어요? 인터넷에서요. 혹시 직접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이요. 가능한가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압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제주도로 떠났다. 펜션은 사진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겠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되나요? 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펜션 사장이 놀라워했지만 영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여기서라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부산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에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잘 지냈어? 여행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엄마도 함께. 미나야, 영희가 조용히 불렀다. 네? 거실에 앉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자 영희는 차분히 말했다. 제과점 정리했어. 네? 뭐라고요? 기계들도 다 팔았고 단골 손님들한테도 인사 다 했어. 태현과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리고 제주도에 펜션 샀어.
펜션이요? 응. 내일 이사 갈 거야. 어머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 돈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2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태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그동안 내게 한 것처럼. 그 순간 영희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김영희로 살 거였다. 제주도의 첫 아침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다. 창문을 열자 짠내 나는 바다 냄새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아본 적이 언제였을까? 영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던 손이 이제는 할 일을 잃어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다. 오션뷰 펜션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작은 숙소는 6개의 객실과 1층 카페로 구성되어 있었다. 펜션 이전 주인이 정성껏 꾸며놓은 인테리어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25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도 반죽할 필요가 없고 저녁 6시 정각에 밥을 차려야 할 가족도 없었다. 처음에는 이 자유로움이 어색했다. 할머니 처음 오셨나 봐요. 해변을 산책하던 중 만난 동네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얼마 전에 펜션을 인수했어요. 아, 그 오션뷰 펜션 말씀이시군요. 이전 사장님이 본토로 가시면서 걱정했는데 좋은 분이 오셨네요. 잘 부탁드려요. 혹시 혼자 운영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나이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울에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펜션 운영을 시작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올린 숙소 정보를 보고 첫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 전망이 끝내줘요. 젊은 커플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감사해요. 편히 쉬다 가세요. 1층 카페도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세요? 네.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 정도만요. 우와, 대단하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영희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제과점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카페에서 내리는 커피는 제과점 시절 단골들에게 서비스로 주던 것과 같은 원두를 사용했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 잔에 손님들은 만족해했다. 사장님,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가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성이 전부죠. 그런 대화를 나누며 영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진짜 재능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나의 목소리였다. 응.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제주도는 어때요?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손님들이 와서 오히려 바빠. 정말요? 그럼 엄마가 행복하시면 다행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미나야, 너희는 어떻게 지내? 저희는 힘들어요. 태연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도 예민하고 아이는 할머니 없다고 계속 찾고. 그럼 독립해서 살아보지 그래? 엄마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아이 돌보는 게.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미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만의 방법을 찾아봐. 엄마, 가끔 안부 전화는 하자 하지만 서로 간섭은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모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68년 만에 찾은 자유를 다시 포기할 수는 없었다. 2달째가 되자 펜션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입소문을 타고 재방문하는 손님들도 생겨났다. 사장님, 또 왔어요. 첫 달에 왔던 젊은 커플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사장님 커피가 그리워서 또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부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손님의 어머니가 인사했다. 영희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분이었다. 어머니도 자식 독립시키고 혼자 사업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뭘 대단해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을. 그런 대화를 나누며 영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펜션은 더욱 분주해졌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영희는 더욱 바빠졌다. 할머니, 우리 아이가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한 가족이 부탁했다. 빵이요? 네, 아이가 할머니가 만든 빵 먹고 싶다고 하네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제과점을 정리하면서 다시는 빵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할머니가 만든 빵을 꼭 먹고 싶대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영희는 마음을 바꿨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간단한 빵 몇 개 만들어 줄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오랜만에 반죽을 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누군가의 명령이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만드는 빵이었다. 갓 구운 빵을 받아든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건 빵을 만드는 것 그 자체였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의무로 여겨왔을 뿐이었다. 가을이 되자 영희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저희가 제주도로 놀러 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준서. 아니, 태현이었다. 언제?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네, 그래도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손님이니까 숙박비는 내야 해. 당연히 그래야죠. 주말에 가족들이 찾아왔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태현과 조심스러워진 미나, 그리고 한층 자란 외손자를. 할머니! 외손자가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러니 할머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대신 앞으로 잘 살아가. 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으세요. 미나도 덧붙였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럼 됐다. 하루를 함께 보내고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바다를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 제주도의 바다는 매일 다른 표정을 보여줬다. 영희의 새로운 삶도 그랬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자유로웠다. 인생은 정말 짧아.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영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걸 68년 만에 깨달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